더 뒤진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페이지 17쪽까지도 모르는 게 없나요?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8쪽 진도로 안 나갔죠? 18쪽이 무리수를 수익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궁금한 건 대각선 길이가 궁금하거든? 이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짧은 거 두 개의 제곱이 긴 거의 제곱이라고 놓고 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짧은 거 두 군데 길이의 제곱의 값이 이 삼각형에서 x의 제곱인가요? 짧은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긴 거의 제곱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2a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x라는 양수의 값을 구하는 중인데 x의 제곱의 값이 지금 2a제곱이니까 x의 값은 누굴까요? a2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2가 되면 될 것 같고 a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 없어지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의 길이인 요 x라는 길이의 값이 a 루트 2라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거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한 변 길이가 1대1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빗변의 길이의 값이 루트 2라고. 길이가 3하고 3이라면 빗변의 길이의 값은 3루트 2라고요.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놓여져 있는 녀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원점 0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루트 2인 거죠.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여기다 원을 그리면 지금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전부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2인 거죠. 그럼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인 P점 좌표의 값은 원점에서 5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P점 좌표 루트 2가 되겠네? 반면에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으면 Q점 좌표의 값은 원점에서 왼쪽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거 된 거 맞아요?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A인 반지름 길이가 있으면 여기 길이가 지금 반지름 루트 A라는 길이가 있대? 그럼 지금 K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A만큼 간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루트 A. K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A만큼 간 왼쪽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A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K 플러스 루트 A. K에서 왼쪽으로 루트 A만큼 갔으니까 K 마이너스 루트 A. 매우 단순하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길이만큼을 더해줄 거고요. 왼쪽에 있으면 이 길이만큼을 더 빼줄 거죠. 좀 그런 것들을 연습한 유치한 챕터인데 지금은 정사각형이 아니래. 지금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지금 알고 싶거든. 여기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 좌표 P점이 알고 싶대. 그럼 내가 지금 이 대각선 길이 알아야 되잖아. 이 대각선은 이만큼 길이의 값은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가로 길이의 값은 2, 세로 길이의 값은 3인가요?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알려면 2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이 A씨라는 길이의 제곱이라서 이 값은 13이니까 A씨의 길이의 값은 루트 13? 그럼 루트 13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 P점은 지금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간 점이잖아. 그럼 P점은 1 플러스 루트 13인 건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선분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녀석인 것 같아. 난 지금 여기 A씨 길이가 필요하거든? 그럼 A씨 길이만큼을 이렇게 내려준 녀석이 P점인데 A씨 길이를 구합시다.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는 그게 지금 A씨의 제곱입니다. 그럼 A씨 길이가 누구죠? 루트 5. 그런데 0이라고 하는 원점의 좌표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다며? 그럼 P점 좌표는 뭐라고 해야 돼? 0에서 루트 5만큼 빼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5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이해된 거 맞죠?
다모야 지금 설명한 것까지 다 잘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은 삼각형이 두 개 그려져 있습니다. 쌤이 지금 필요한 거는 AC 길이 값이랑 DF 길이가 필요한데 먼저 AC 길이 구할게요. 가로는 3칸, 세로는 1칸. 그럼 AC의 길이는 루트 10. 두 번째 건 DF의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DF는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가로가 2칸, 세로가 2칸이면 이건 2루트 아까 전에 A하고 A였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빗변 길이가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 둘 다 2하고 2니까 여기는 DF 길이는 몇이라고요?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1대1대 루트 2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P점의 값을 구하는 중인데 P점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갔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P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0. Q점 좌표의 값은 0에서 오른쪽으로 2루트만큼 갔다고? 0에서 오른쪽으로 2루트만큼 갔으니까 그냥 2루트가 되겠네. 눈만 뜨면 다 구할 수 있겠다 이거는. 피타고라 정리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판단하면 안 틀리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 근데 연우가 지금 왜 안 온지 모르겠네. 자, 실수와 수직선이라는 파트입니다. 실수라는 녀석과 정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일단은 쌤이 실수라고 한 녀석은 수의 체계에서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라고? 근데 유리수 속에는 뭐가 있다고?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쌤 쓰기 귀찮아서 안 쓸래 이거는. 정수의 값은 어떻게 구분된다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런데 이 중에서 양의 정수의 값은 자연수인데 알파벳으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 모르겠네. 실수는 문자로 뭐라고 쓴다고 알파벳으로? R. 유리수는 문자로 뭐라고 쓴다고? Q. 무리수는? I. 정수는? Z. 자연수는? 그런데 이 중에서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거 있잖아. 자연수나 정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가족이 떨어져 있을 때 뭐라고 불러? 이산가족이라고 불러? 이산성이 있다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이 있을 때 정수나 자연수를 점을 찍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정수나 자연수의 값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산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실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실수의 성질의 값은 수직선에 실수인 값들을 다 점을 찍게 되면 0, 0.00000, 0이 한 100억 번 있는 다음에 1, 그 다음에 0이 한 100억 번 있는 다음에 2, 그런 점들을 계속 찍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이 돼? 그러면 이산성과 다른 성질이 있겠네? 그 성질은 실수의 값은 연속성이 있다고 표현할 거야. 실수의 값을 점을 찍게 되면은 이 점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말 지금 납득하시나요? 그런데 실수의 값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구분된다며. 그럼 여기는 모든 녀석의 값을 실선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모든 녀석의 값을 실선으로 그리면 여기는 이 모든 점의 좌표들은 다 실수인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유리수만 가지고 점을 찍으면 여기가 실선으로 보일까? 그러진 않겠지. 무리수와 뽕뽕뽕 뚫려 있겠지. 또는 무리수만 가지고 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유리수가 들어갈 부분이 점이 뚫려 있겠지. 실수의 값은 연속되지만 유리수나 무리수가 연속되지는 않겠다. 이 말이 납득되나요? 자, 숫자 3하고 5 사이에 3하고 5 사이에 숫자 사이에 자연수는 몇 개 있어?
3과 5 사이에 자연수 몇 개 있어? 4 하나 있죠? 정수 몇 개 있죠? 1개. 유리수는 몇 개 있죠? 유리수가 몇 개 있나요?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는 게 다 유리수지 않아? 3하고 5 사이에 분모가 2가 되는 분수. 3하고 5 사이에 분모가 뭐 10이 되는 분수. 3하고 5 사이에 분모가 뭐 50인 분수. 몇 개나 있을까? 셀 수 없이 많이 있겠네.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분수를 3하고 5 사이에 있는 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3하고 5 사이에 있는 무리수의 개수 몇 개일까? 그것도 무수히 많을 것 같아. 특정한 두 숫자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는 무수히 많다고 답해야 돼. 이 말이 납득이 됐을까요? 자, 그럼 문제 여기서 내용 중상과정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읽어보자. 첫 번째 건 수익선은 유리수, 무리수,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요점은 실수로 대응하는 점들로 모조리 채울 수 있습니다. 수익선은. 두 번째, 한 실수는 수익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익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합니다. 이 대응한다는 표현이 조금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수익선 위에 있는 점은 한 숫자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세 번째, 수익선에서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원점의 왼쪽에 있으면 음수 다 한 내용이고 두 개의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대소관계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5x만 치라는데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아니죠. 실수는 모조리 메울 수 있지만 이건 무리수가 들어갈 구멍이 꽁꽁 뚫려 있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자, 옳은 걸 모두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인데 유리수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유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네, 서로 다른 숫자 사이에는 무리수는 엄청 많습니다. 디귿은 마저 틀려? 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으니까 맞네요. 그럼 맞는 건 지금 니은 디귿입니다. 오른쪽이 지금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건데 다음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구분하래. 누가 A, B, C인지는 밝히라고 하거든?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숫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외우라고 했는지 니네 외웠는지 모르겠다. 외우라고 하면 절대 외우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애들이 가끔 있거든?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울 필요성이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건데 아마 강력한 의지로 안 외우지 않을까? 루트 2의 근사값이 뭐라고요? 루트 3의 근사값은 누구라고요? 루트 5의 근사값이 누구였더라?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236이라는 얘기잖아. 그 마이너스 2.236이면 A에 해당한 거 같지 않니?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인 거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3의 값은 1.731을 1을 더했으니까 2.73이야? 2.73이니까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겠네? 그 다음에 2에서 1.414를 뺐더니 0.56 이렇게 그 정도 돼버렸는데 요 B라고 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제일 작고 2 마이너스 루트 2가 두 번째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인 거죠. 오른쪽 수익선에서 두 개의 숫자가 있는 점을 각각 찾고 두 숫자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2.414인가? 마이너스 2.413에는 A라고 하는 부분에 있나?
첫 번째 숫자는 a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루트 5 마이너스 3이면은 2.23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0.7 정도 되나? 맞아요? 그래서 이건 C에 해당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두 개의 숫자 대소관계 비교하세요. A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숫자보다는 C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건가? 오른쪽이니까 된 거 맞죠? 지금 이런 중학교 3학년 유치원 문제 말고 당신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에서 이거 세 가지가 뭔지 알아야지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복잡한 숫자들을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 근데 모르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저게 졸라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강조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하지 않는 태반인 선생님들한테 배우기 때문에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서 수학을 잘 못하거든?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면 지금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쯤 외우지 않았을까? 외웠겠죠? 자, 뒤에 보면 5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 풀고 나서 풀이하겠습니다. 1번은 답이 뭐였어? 1번에서 3번은 다들 맞췄나요? 그럼 1번 풀이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2번 문제는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2번은 넓이가 8이라고 하기 때문에 넓이가 8이면 정사각형에 대해서 AB 길이하고 AP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B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인 건가? 넓이의 값이 지금 8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넓이 8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x의 값은 루트 8인 거고 루트 8이라는 숫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거든? 루트 8을 다르게 뭐 구태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바꾼 다음에는 제곱수를 가지고 있나 이게? 제곱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 루트 4가 2니까? 그럼 이게 2루트인가요?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x의 값 한 변기가 2루트이기 때문에 4라는 눈금에서 오른쪽으로 2루트인 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 P점이라서 결국 P점 좌표의 값은 4 플러스 2루트 2. 규랑이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이해 안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다모 이해됐나요? 그 다음 문제도 보고 갑시다. 3번도. 3번은 방향 누르는 게 작동 안 하네. 에이씨 위아래가 안 된다. 이러면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야 밑으로 가. 너무 많이 갔잖아. 가라고. 이 상태로 합시다. 지름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이 원의 둘레가 몇이야? 지름 1이면 지름에다가 파이만 곱한다니까 둘레 길이는 파이. 그때 문제는 수익선 위에 P점에 접하고 있는데 P에 대응하는 숫자 이 점 좌표는 2였습니다. 근데 이 원을 수익선을 따라서 한 바퀴를 굴리게 되면 여기는 이 한 바퀴 둘레 길이는 파이인데 한 바퀴를 굴려서 여기 길이 값도 파이가 되는 건가? 그래서 2에서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 A점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A의 값은 2 플러스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한 바퀴만 올렸으니까.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데 다음 중에 답이 뭐였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설명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음 4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은 5개의 점 중에서 루트 8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점을 찾으세요. 루트 8의 값이 누구라고? 루트 8의 값은 2루트 2였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루트 2의 근사값이 누구라고요? 1.414? 2배 해주면 2.828인가? 거기서 2를 뺐으니까 0.828? 0.828이면 1과 2 사이 있는 것 같은데? 딱 C의 자리 있는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또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방법은 중3은 이렇게 풀기도 권장하거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눈금이 한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라는 눈금을 기준으로 2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루트 8이라는 길이가 3보다는 좀 짧은 건가? 맞아요? 루트 8은 3보다 살짝 짧으니까 여기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점의 좌표가 1인 거잖아. 근데 그것보다 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어? 내가 0.828이라고 하는 곳을 C라고 한 거야. 지금 1.828을 찍은 거야? 바보 같은 짓거리 했네. 0.828이면은 이건 1.828쯤 되고 B점이구나. 다시 검사하기를 잘했네. 잘못 봤네. 쌤이 늙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하거든? 그래서 가끔 글자를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잘못 봤다고. 돋보기를 쓸 나이가 돼가고 있어 이제. 자, 다음 페이지에 학교 시험 미리 보기 있죠. 지금 학교 시험 미리 보기가 문제 숫자가 20문제가 있거든. 24문제. 24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풀이 합시다. 풀기 시작해요. 첫 번째 21쪽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다문은요? 22쪽에서 모르는 거 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7번은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숫자가 마이너스 4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가 써 있잖아 이거. 이게 누구야? 밑줄 친 게? 일단 마이너스 4라고 내보내면 제곱이 루트 속에 있잖아. 마이너스 4라고 쓰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바꾸면 되는 거지. 이거 4지 밑줄 친 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답해야 돼?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25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값에 음의 제곱근은 있어 없어?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제곱해서 0.9가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있어. 그렇지. 제곱해서 0.9가 되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9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x의 제곱의 값이 81이라고 써놓은 거네 지금. 제곱에서 81 나오는 숫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었고 마이너스 9 하나밖에 없나요? 플러스 9도 존재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얘기했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10의 제곱근은 2개입니다. 그 절대값은 서로 똑같습니다. 10의 제곱근이 누군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 두 개의 숫자는 절대값이 다 루트 10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8번으로 왔습니다. 다음 중에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거는 6이라고 쓰고 7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10이라고 루트 3이라고 쓰고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를 쓴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한 2인데 앞에 원래 마이너스 했었던 거지. 그리고 루트 4는 2. 그 다음 녀석은 루트 8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8 그대로 썼고 이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을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49는 마이너스 7인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양수값인 7분의 1만 쓰면 돼요. 첫 번째 건 13. 두 번째 거, 이거 제곱을 안 했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 8.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거네. 3번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쌤 하나 잘못 봤구나. 쌤이 눈이 잘 안 보인다니까? 곱하기 아니죠? 나누기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의 값을 7분의 1로 나누기 하면은 역수치해서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49.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49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은 모든 조건을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에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x의 개수가 필요한데 x는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런데 루트 x의 값이 무리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x가 절대 되면 안 되는 숫자네. 1, 4, 9, 16, 25. 여기까지가 30보다 작은 제곱수들인가? 제곱수의 값들이 들어가 버리면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30개 중에서 몇 개를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는 그 다음 아까 누가 11번도 풀자고 했던 것 같은데 10번은 질문이 없나요? 네,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곱이 다 루트 속에 들어있니?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것만 계산하고 나중에 앞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 좀 이따 할게. 나 지금 밑줄 친 것만 계산하려고 해. 첫 번째 건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일단 속의 거 마이너스 6이라고 쓰려고. 그 다음 것도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마지막 것도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3이라고만 쓰겠습니다. 하지만 a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니? 음수니까 보호를 플러스라고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음수니까 보호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고 이건 양수니까 손댈 게 없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주세요. 그 다음 플러스만 써주세요. 양쪽 끝에 게 9a, 가운데 것도 마이너스 9a. 답이 0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 12번이 x하고 y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x랑 y를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양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음이라는 얘기인데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둘 다. 아, 그러겠네. 둘 다 음수면 합해도 음수고 곱하면 양수가 되는구나. 그럼 둘 다 음수였을 때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또 제곱이 루트 속에 들어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건 루트 2x의 제곱이니까 2x라고 그냥 썼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대로 썼고요. 마이너스 2y 그대로 썼습니다.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틀렸잖아. 앞에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얘는 양수인가? 얘도 양수니? 그럼 이제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써야 될 부호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써야 되니까 이건 더해줄 거고요. 이건 빼줄 겁니다. 그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인가? 2y에서 y를 뺐으니까. 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a의 값은 a가 누구라고? b의 값은 그 두 개를 더했더니 0인가요? 왜? 선생님 뭐 잘못 봤어? 아, 요걸 실수했네? 큰일 났다. 안경을 써야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였냐? 마이너스 3x냐? 그럼 a의 값은? 그 다음 b의 값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인가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다. 늙어가는구나. 너희 엄마 아빠 중에 돋보기 쓰시는 분 있니? 아직 그러진 않아?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몇 번인가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나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다음에는 부동식이 있을 때 다음 부동식에서 x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셋 다 모두 거듭제곱을 제곱을 한번 해볼까 싶거든? 제곱하면 대소항이 안 변하죠. 36과 9x와 81인데 셋 다 모두 9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9로 양수값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분모방이 안 바뀌죠? 그럴 수 있는 x의 값이 될 수 없는 거네. 됐나요? 자, 그 다음 풀자고 했던 게 17번인 것 같습니다. 17번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없어요? 다무야, 선생님 수업할 때 질문하는 걸 거의 못 봐서 선생님 많이 걱정되거든? 정말 모르는 거 없어? 17번 전에? 네. 17번이 a의 값이 지금 루트 2라고 합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누구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가?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거죠. 다음 중에 무리수를 찾으세요라는 얘기네. 첫 번째 있는 값은 루트 2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없이 쓸 수가 없죠. 이게 무리수네. 두 번째 건 제곱했더니 루트 2를 제곱하면 2.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4. 네 번째 거는 루트 2를 대입했더니 루트 4가 되니? 그래서 이 값은 2라서 유리수. 다섯 번째 거는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했더니 2에서 1을 뺐더니 1이죠. 나머지는 다 유리수입니다. 1번만 루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이 다음에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PQ라고 하는 게 지름이라고, PQ가 지름인 원 중심이 5라는 점, 3이라고 하는 점이 중심인 거네. 그런데 AD라고 하는 성분 길이는 1, 세로 길이 값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PQ에 대응하는 길이를 갖다 PQ에 대응하는 점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쟤네들은 왜 신났을까? 자, 요만큼 길이값이 알고 싶습니다. 요만큼 길이값이 누굴까요? 루트 2, 밑변 1, 높이가 1이니까 그럼 3이라고 하는 좌표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게 P점인가? 3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P점 좌표는? 그 다음 여기 길이도 똑같이 루트 2.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도 한 칸이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눈금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죠. 그래서 이 점 Q점은 3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서 답이 3번인가? 근데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합시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애들 가르쳐보면은 이 문제의 장르는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가 A고 반지름 길이의 값이 루트 B였을 때 오른쪽으로 간 점의 좌표는 A한테 루트 B를 더한 거, 왼쪽으로 간 녀석의 값은 점의 좌표가 A에서 루트 B를 뺀 거죠. 이건 한 번 가르치면 영원히 틀리지 않은 거의 8, 90% 애들이 있고요. 풀 때마다 실수하는 10%, 20% 애들이 있습니다. 그 10%, 20% 애들은 눈이 이상한 겁니다. 돋보기를 써야 되나봐. 서영이 너 다음에 틀면 욕먹는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0번으로 갔습니다. 자, 20번에서 루트 1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3을 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녀석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쌤이 알려준 거는 루트 2, 루트 3, 루트 5의 근사값만 기억이 난다고 얘기했잖아. 루트 11은 근사값을 모릅니다. 하지만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트 9가 되는 3보다는 크고 루트 16인 4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대충 3점 몇이라는 거 아니야? 3점 몇에서 3을 빼라고 하니 0점 몇? 그러니까 0점 몇이라는 숫자가 있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0점 몇은 여긴가? 그래서 답은 B라고 선택하라는 얘기군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이 주어진 숫자를 제곱했을 때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주어진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9분의 16이죠. 9분의 16의 양의 제곱근은 누구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중에 3분의 4를 쓰세요 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 숫자 0.4에 점이 찍혀있는 숫자는 9분의 4.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중에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개 값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빼면은 3분의 6, 2.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은 다음 숫자들을 계산해서 a 값을 먼저 구하고 a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a라는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곱이 루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플러스 10이라고 써도 이해될까요? 제곱이 바깥쪽에 있는데 루트 8을 제곱하면 그냥 8인가? 루트 16분의 1은 루트 16이 4니까 4분의 1? 169라는 숫자는 13의 제곱이잖아. 1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그냥 13만 써요. 아직 안 썼던 부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17, 두 개 더한 거 17이죠? 거기 13을 뺐더니 4가 되나요? 이 4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루트 a를 구하라고 합니다. 루트 4의 값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3번으로 왔습니다. 23번 틀리면 안 되는데. 23번이 a 플러스 루트 b라는 녀석이라는데 지금 주목하는 점은 이 1이라고 하는 점 a점 좌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a라는 점으로부터 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점의 좌표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b점.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길이가 필요하죠. 가로는 한 칸, 세로는 세 칸. 그래서 한 칸의 제곱 더하기 세 칸의 제곱이 여기는 AC 제곱이라고.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10. P점 좌표의 값은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같다고. 그래서 A의 값은 1입니다. B의 값은 10입니다. 답은 11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쌤 오늘 진도 계획은 딱 여기까지만 세웠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오늘 시간이 있어서. 센 수학도 지금 여기까지가 풀어져 있니? 센 수학이 이 다음에 더 풀어야 되겠구나. 오늘 진도 나가면. 자, 25쪽부터 진도를 더 나가봅시다. 25쪽부터 새로운 진도네. 하는 거는 앞에서 그냥 대충 몇 개에서 일부 산수를 하긴 했는데 무리수의 계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 중에 지금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설명하고 있네. 더하기는 도대체 어디 있어? 더하기가 뒤에 있어? 아, 더하기 빼기는 이 책이 소개를 아예 안 하고 있네. 4층 연산 중에 만약에 3루트 2라고 하는 녀석에서 4루트 2를 더하면 뭐가 될까? 그럼 선생님이 3a 더하기 4a가 누구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설명하지 않겠대. 유치하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5루트 2라고 하는 녀석에서 루트 2를 빼면 뭐가 될까? 네, 이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4루트 2인 거죠? 이것도 너무 유치하니까 설명하지 않겠대요. 그건 못 더해. 루트 뒤에 있는 값이 똑같았을 때만 더하기 할 수 있잖아. 우리 지금 만약에 3a 더하기 4b가 있으면 더하기 안 했잖아. 여기서 끝냈잖아. 그랬던 것처럼 루트 안의 숫자 다르면 더하기 못합니다. 자, 곱하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거의 엇비슷한데 고1 때 배우는 건 중3 때 배운 거의 확장이거든. 근데 중3 때까지는 루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양수였을 때만 중3 때 가르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어저께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수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가 가장 큰 범주의 숫자고 복소수가 실수 아니면 누구라고 했지? 실수 아니면 허수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가 중3 때까지는 실수까지만 배우거든. 그래서 루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은 녀석만 우린 다뤄. 0보다 큰 같을 때만 이게 실수거든? 그럼 허수란 녀석의 값은 가상의 숫자인데 허수의 값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인 숫자 있잖아. 만약 이렇게 쓰는 게 지금은 중3 때는 허용되지 않거든?
그런데 중3 때는 루트 속에 음수가 있는 게 허용이 안 되는데 고1 때부터는 허용해 이제 확장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중3 때까지는 복소수나 허수 같은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곱하기하고 나누기 돼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부호가 음수가 되면은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올해 12월 달에 하게 될 거거든? 몇 달 뒤에 하게 될 건데 일단은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양수인 것만 다룰 거고 그래서 곱하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양수인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으면 루트를 크게 쓰고 근데 규랑아 선생님 또 걱정이 된다.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지금. 설명한 사람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거든? 너 지금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있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을 곱했을 때 곱한 녀석의 값은 루트 AB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으면 루트의 값을 크게 쓴 다음에 루트 속에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 첫 번째 거 계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계산했더니 루트를 크게 쓰고 두 개 안에서 곱해주면 몇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건 루트 쓰고 크게 쓰고 곱했더니 이건 더 계산할 수도 있겠다. 이 유리수지. 누구죠? 8인가요? 그 다음 거는 루트가 없는 유리수끼리 먼저 곱하면은 8이 되는데 루트끼리 곱했을 때가 루트 뭐가 되는 거지? 루트 5? 자, 다음 녀석의 값은 누구죠? 그 다음은 루트 9도 바꿀 수 있네? 마이너스니까 유리수끼리 곱한 마이너스 8을 앞에 썼고요. 루트끼리 곱해서 루트 30? 지금 하는 거 충분히 쉬운 거 맞죠? 네. 사소한 산수 실수가 있을 뿐이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누기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나누기는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루트 3? 이건 누구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 했더니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먼저 나누기 하려고 이제 무리수 나누기 하려고 나누기 했더니 그 다음 나누기 했더니 얘는 바꿀 수 있네요. 유리수 먼저 나누기 할 건데 양수 4를 음수 마이너스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4 루트끼리 나누기 했더니 루트 4 그래서 답은 나누기는 곱하기라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답은요 나누기를 곱하기라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2분의 루트 70은 못 바꿀 것 같아. 그 다음 것도 나누기를 곱하기라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루트 2가 지워지니? 그러면 남은 건 루트 5분의 45가 남았나? 루트 9? 3?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란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쌤이 지금 쓴 녀석의 값은 누군가요? 내가 지금 쓰는 녀석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루트 7 바깥쪽에 제곱이 있거든? 누구죠? 플러스 루트 7의 제곱으로 하면 누구야? 이제 문자로 얘기합시다. A라는 값이 음수였을 때 질문하려고 쌤이. A가 음수였을 때 루트 A의 제곱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A? 그래야지 양수가 되니까.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A 제곱은 누가 될까요? 이것도 마이너스 A인가요?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써야지만 양수인가요? 되게 단순한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면 엄청 빠른 속도로 할 건데. 자,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A가 양수니까 A라고 써야 되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고. 매우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지금 설명하기를 근호 속에 제곱수가 있을 때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라는 파트인데 우리 이미 앞 챕터에서 문제 풀 때 다 그렇게 적용해서 풀었어. 루트 속에 a제곱의 값은 루트 밖으로 a가 돼서 나가요. a가 양수라고 한다면 루트 속에 있는 b제곱은 나갈 때 그냥 b가 돼서 나가요. b가 양수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야, a가 음수야. a가 음수인데 루트 속에 a제곱과 b가 있어. 그 앞에 있는 루트 a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이런 거 맞아요? 만약에 b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것처럼 루트 b제곱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이 있다면 분자는 루트 a 그대로 쓸 건데 분모의 값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돼. 그래야지 b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양수야. 이런 거 맞죠? 검사는 결과가 양수인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동안은 a제곱이나 b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들이 한동안 다 양수인 것들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싹 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중간 과정은 암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4 곱하기 6인가? 4가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45라는 숫자가 9 곱하기 제곱수 9 곱하기 5인 거죠? 그래서 9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3루트인가요? 분모에 있는 루트 4에서 루트 4가 2 0.07인데 바꿀 수 있다고? 100분의 7이니까 100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값은 40, 30이라고 하는 숫자면 16이 제곱수인가? 그래서 4루트 2 63이면은 9가 제곱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3루트 7 49 자체가 제곱수인 것 같아요. 2.88은 또 어떻게 한대? 100분의 288? 근데 288은 144 곱하기 2니? 144는 11을 제곱한 거잖아. 그 100은 밖으로 10이 돼서 나갔고 144는 12가 돼서 나가? 약분도 가능하네? 지금 1부터 30까지 집에서 한 번쯤 제곱을 해봤겠죠?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1회 제곱부터 30제곱까지 해보던지 핸드폰에서 네이버에서 30제곱까지 표 만들어서 찾아줘 이렇게 하면 찾아줄걸? 한 번쯤은 눈으로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눈에 좀 익힙시다. 곱한 다음에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지금 루트 18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27입니다.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6끼리 약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루트 크게 수 나누기 했더니 3분의 27이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문제가 루트 9 분모에 있고 루트 15 분자에 있는데 나누기는 곱하기 처리하니까 루트 5는 분모, 루트 36은 분자니? 마지막에 곱하기는 분자에 곱할 거죠? 그 중에서 계산이 가능한 거는 이거 바로 나누기 하면 뭐가 남아? 루트 3? 이 값은 이 자체로 3이죠? 이 값은 이 자체로 6인가? 그럼 계산했더니 3하고 6이 약분했더니 2.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18? 18은 9 곱하기 2인 것 같다. 그럼 답이 뭘까요? 6루트 2? 자, 다음 녀석의 값을 이렇게 써보세요. 그냥 루트 하나로만 쓰세요. 루트 A로 쓰든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 A로 쓰세요. 이번엔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루트? 잘못 얘기한 것 같아. 28이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루트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25니까 50 마이너스 루트 49분의 21은 약분이 된다. 7분의 3. 다음 녀석도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게 누구야? 네, 루트 80, 16 곱했으니까 다음 값은 누구야? 약분 되네요. 27분의 1. 이 값은 3이 들어가면 9가 되니까 54. 마지막 거는 4분의 49가 됐어? 약분했더니 2분의 49?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유리화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건데 표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은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싫어서 분모를 유리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분자도 유리화해서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리화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루트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분모에 있는 값은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수일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 싫어해.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에 루트 a하고 루트 a를 곱해가지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 값은 유리화했더니 분모는 루트 a에서 a로 유리수로 바뀌었고 분자가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a를 a라고 바꿨으니까 분모를 유리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계산하거든 이제 고2, 고3 때는 지금 루트가 분자에 있지. 이제 분자의 루트가 없게끔 이제 고2 때는 할 거야. 그때는 분자의 유리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분모만 유리화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루트 a분의 b가 있다면 뭘 곱해서 유리하면 좋을까? 지금 분모에 있는 건 루트 a죠. 분모에 있는 건 루트 a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a를 곱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분자에 있는 값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분모에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분모에 두 개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니네 혹시 이런 거 뭔지 알고 있나?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를 곱하는 곱셈 공식을 중2 때 배우는 것 같아. 뭐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곱셈 공식 아닌가요? 말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이걸 합차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플러스 가운데 마이너스면 제곱제곱에서 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볼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겠네.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빼는 거였는데 지금 루트 a하고 루트 b를 제곱해서 빼는 거니까 루트 a를 제곱하면 a, 루트 b를 제곱한 b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 그럼 유리화 중에는 이런 유리화도 있겠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분모의 루트가 있으니까 우린 분모의 루트가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유리화를 할 때는 가운데보가 마이너스인 걸 곱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다. 똑같은 걸 분자 분모에 곱하려고 하거든? 그럼 분모의 값은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곱하면 분모의 값이 a-d라고 쓰면 이해되시나요? 분자의 값은 루트 a-루트 b가 있습니다. 그때 분모에 있는 루트의 값이 없어졌으니까 이 녀석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모 분자의 똑같은 녀석의 값을 곱해서 분모 분자의 똑같은 녀석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유리화라고 하는데 이것 좀 연습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5번으로 갔습니다. 분모에 루트 11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11을 곱해줄 겁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죠? 네, 분모는 11, 1하고 루트 11 곱했으니까 분자는 루트 11. 그 다음 녀석은 루트 6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분자는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3분의 루트 15? 루트를 곱하면 되는데 물론 분모에 똑같은 녀석을 곱해도 되지만 루트는 7만 루트가 있으니까 산수의 편리함 때문에 루트 7을 곱하는 게 낫겠다. 2루트 7을 곱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럼 분모의 값은 2개 곱하면 분모는 뭐가 돼? 그러네. 2 곱하기 7이니까 14. 분자의 값은 3루트 7. 자, 첫 번째 거 유리화하겠습니다. 루트 10을 곱했습니다. 결과는 뭐가 되죠? 10분의 루트 10. 두 번째 거는 루트 1을 곱했습니다. 답은요? 세 번째 건 루트 5를 곱했더니 그럼 이제 슬슬 암산이 되나 보다. 바로바로 하자. 선생님 이번에 루트 3을 곱하려고 하거든? 루트 3 곱했더니 답은 네. 이 정도는 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세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조작을 가한다면 유리한 게 편리할 것 같아. 9 곱하기 3이어서 3루트 3? 그래서 분자 분모에 루트 3만 곱하려고. 답은 9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8이 4 곱하기 2여서 2루트 2? 그럼 이거 자체가 루트 2분의 1이네?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했으니까 12의 값은 4 곱하기 3인 것 같다? 4 곱하기 3이어서 그럼 2루트 3분의 루트 11이니까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루트 3을 곱했더니 6분의 20이라고 한 녀석은 4 곱하기 5잖아. 바로 바꿀까? 4 곱하기 5니까 6루트 5?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약분해서 3분의 2라고 한 다음에 누굴 곱해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했습니다. 18의 값을 바로 바꾸자. 18은 9 곱하기니까 유리화했습니다. 답은 54의 값은 9 곱하기 6이니까 그러면 3하고 6도 약분하자. 유리화했습니다. 6분의 또 약분되네. 48의 값은 16을 가지고 있나? 16 곱하기 3?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분의 7 유리화했더니 12분의 루트 21 24는 4 곱하기 6? 4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유리화했더니 또 약분되네요.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다음 녀석을 간단히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든지 그냥 막 계산한 다음에 마무리 산수를 하든지 그건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나누기 하라며. 나누기 했더니 루트 속에 있는 것끼리 약분하고 계산하는 게 편리하지 않나? 약분하면 뭐가 되지? 루트 7로 약분했죠? 이제 유리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거 두 개는 3? 3분의 6루트 또 약분했더니 되셨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또 약분을 먼저 해볼까 싶은데 이거 두 개 약분하면은 뭐가 남지? 6으로 약분했더니 5분의 2
나누기는 곱하기인가? 곱하기인데 루트 8의 값이 루트 2는 약분할 수 있죠. 2루트 5분의 1입니다. 유리화했더니 10분의 루트 5 충분히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근데 이제 너희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지금 하는 산수가 몇 문제를 풀고 나서 익숙해지면은 지금 너희가 대답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행해내기를 원해. 머리를 굉장히 빨리빨리 굴려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야지 되거든. 지금 다음 페이지 풀고 풀이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게 8쪽까지니? 지금 우리 28쪽까지 배운 거죠. 28쪽까지 해당하는 유형편, 센 수학, 딱 28쪽 내용까지 다 풀어오세요. 잘 가세요.